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체임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개장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돌려 세우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당히 약한 모습.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인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전 개장 때보다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미 어제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젯밤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과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겁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워낙에 수급 자체가 메말려 있던 상황에서 매도세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상에는 30%가 무조건 반도체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시장은 매일매일 오를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니까 현금 비중도 꼭 10% 가지고 가셔야 된다. 물론 제가 매번 나와서 현금 비중을 얘기할 때마다 못 받아들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리는 언제나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를 준비하셔야 된다. 저는 시장의 하방론자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BOJ의 일본 금리 결정이 있죠. 결국엔 금리 결정 이후에 우에다 총재가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12시 기점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2시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린다? 오히려 그러면 단기적인 수급,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ECB도 금리 인상, 일본도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장에는 금리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예민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보시고요. 현금 비중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임수연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106일 만에 종전협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어제 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벌써 14번째 발동됐고,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어제 뉴욕 증시 역시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이 주요국의 금리 결정으로 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 신임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어서 빠른 긴축은 시행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 속 반도체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700선을 찍었다가 현재는 약간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37% 상승한 8,6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1.51% 하락한 1,0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시 이전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세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71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87억 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43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이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943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2,859억 원, 1,899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이 바로 SK하이닉스가 기대감이 부각된 이유는 미국 증시에 대한 입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ADR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접근성이 높아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AR 수혜에 이어 미국 상장 기대감까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SK하이닉스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3% 상승한 23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반도체만 홀로 가는 것보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게 좋겠죠. 3, 4월 이 고점 이후에 절반 가까이 밀렸던 방산주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이 이 독일의 라인메탈과 손을 잡고 유럽과 나토 방공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현재 커진 상황입니다. 초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방공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증권가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19.29% 상승한 10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이 종전의 수혜주로 대우건설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향후 이란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란에서 이 대규모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재건 사업 기대가 가장 커지고 있는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중동 리스크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건설, 현재 18.78% 상승한 2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특징주와 종목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시장의 시선도 다시 한번 이 대규모 펀더멘털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임수연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참 녹록치 않죠. 오늘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즐겁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코스닥은 뭐 한숨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상승할 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 놓으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폭락이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 폭등이 나오니까 사실 월요일 날에는 매수 버튼이 안 나갔더라도 수요일 날 폭락에는 매수가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일 상담을 하고 뭐 다른 방송국에서 또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만나보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시장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아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6월 달은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인정이 안 되는 건 코스닥의 상승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못 가서 답답하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그냥 펀드멘탈이 없이 꿈과 희망으로만 꽉 차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돈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런 다음에 2차 전지들도 슬금슬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더 억울합니다. 실제로 기술 수출 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라는 건 답답해 할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제자리 찾아올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재밌고 신선하게 좀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제가 갖고 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한 12시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게 막 업데이트 됐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걸 업데이트를 부탁을 못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신용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 은행사에서. 보시면 국민은행 신용대출 한도 1억 원까지, 마통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만 원. 보이세요? 신한 마이너스 통장 감액, 그 다음에 비대면 신용대출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와서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은행도 마찬가지, 우리은행도 마찬가지, NH농협도 마찬가지. 더 읽어드릴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메인 이제 시중 NH농협 빼고 시중 4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똑같죠. 신용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인터넷 은행은 대출을 받기가 조금 용이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뱅킹의 가장 선두주자인 K뱅크는 신용대출 축소, 그다음에 신규 마통 중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 9시 반에 나온 뉴스죠.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했는데 카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 마통 정지시켰어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B2라든지 레버리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걸 이미 이제서야 은행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가면 이런 식으로 소식이 따라오는 게 신기하죠.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의 비중이 점점 너무 커지고 있다. 예전에 제가 한 8천 초반, 7천 선반에도 B2가 늘어나고 있는 거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3천 시대에서 7천 올라왔는데 B2가 왜 겁납니까? 이것도 투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8천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되고 나서부터 B2의 급증이 엄청납니다. 그걸 지금 시중 4대 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도 이제 규제를 보여주고 있다. 대출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제한을 못 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여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내가 생활비가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지금은 신용대출이라든지 대출을 일으키셔서 주식 투자하면 정말 세게 얘기할게요. 패가망신합니다. 있는 돈 가지고만 하세요. 막 올라가는 거 급하게 사고 싶잖아요. 사지 마세요. 그냥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세요. 보통은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가계대출 제한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다 반대 매매로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일반인들도 많이 대출을 받는데 전문직들도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되게 막 변호사, 의사,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주식을 엄청
고난도 있게 되게 똑똑하니까 잘하실 것 같잖아요. 이분들 주식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못해요. 반대로. 매수 매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대로 안 가니까. 재무제표는 그냥 보조적으로 쓰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이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고 이 경험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물론 오래 있다고 무조건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 있다고 무조건 돈 벌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전문직 분들은 워낙 돈을 잘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다음 달에 채우면 되지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제가 한 번은 이런 분도 봤어요. 이 병원에 꽤 큰 병원 장이셨는데 그분이 그 병원 기계 같은 거를 들어올 때 병원 기계는 한 번에 돈 주고 안 사고요. 그 회사한테 대출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음식으로 줘버리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근데 나머지 돈들을 주식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병원이 거의 망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주식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공부는 가장 효율이 좋은 대신 자만심과 자신감이 있는 순간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주식이 지수가 떨어진다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초보 투자자들 그리고 자신감 충만 나 시장에서 앉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씀드리고요. 신용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1,000억, 100억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 단위로 늘어나 버리죠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위험한 거 알죠? 알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니까 레버리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가지고 있는 돈만 하시면 시장은 다시 살려줄 겁니다. 근데 빚은 쓰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그 전에 얘기는 워낙에 이제 어디 핫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짧게 소개시켜 드린 건데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종전이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종전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전자서명으로 됐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종전이 된 것처럼 트위터에 계속 올립니다. 뭐 유조선이 나왔다, 기뢰를 다 제거했다, 이란 이거 재건하는데 한국, 일본 너네들 펀드 만들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유가가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WTI 기준에서 80불입니다. 현재 80불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기름들이 또 쭉쭉쭉쭉쭉 나오면 그 전에 전쟁 전에 유가가 60불대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절반인 70불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일까요? 물론 전쟁이 격화가 됐을 때 100불이었다가 여기서 지금 많이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왜 오늘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요. 유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경종을 울리는 얘기인가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겁니다. 생산 설비가 복구되려면 한 2달에서 3달이 무조건 걸려요. 이게 보시면 이란이 지금 쿠웨이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쪽에 포격을 많이 했죠. 예전에 제가 챗 GPT로 그림 한번 보여서 그려드렸죠. 사우디 쪽보다는 쿠웨이트는 항공유를 많이 만드는 곳이고 카타르는 LNG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한테 다 포격을 했기 때문에 생산 설비 복구가 필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이거 공부했었죠. 석유라는 거, 시추라는 거 어떻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에서 볼 때 석유 시추, 석유 하는데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뻥 하고 올라오잖아요. 석유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대쪽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석유를 뻥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100일 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저장은 꽉 차고. 그래서 밸브를 잠그는 순간 석유라는 게 이렇게 맺혀 있으면 여기서 뻥 튀어나와야 되는데 밸브를 잠글 수밖에 없잖아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밸브를 잠그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석유가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대쪽에서 압력을 줘도요, 석유가 예전처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구해야 돼요. 이게 밸브를 절대 잠가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100일이나 지나버렸으니 당연히 잠글 수밖에 없죠.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바다에 버리고 땅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엄청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6월달, 5월달, 4월달만 해도요, 전 세계의 나라는 아닙니다만 주요국들, 한국, 일본, 미국, EU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했죠? 전략 비축유 풀자. 비축유 풀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 비축유라는 게 그 나라에 어떠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오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풀어서 쓰는 건데, 실제로 전략 비축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대비라서 모릅니다. 이건 저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근데 각 나라의, 오늘 아침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바닥,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바닥이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 전략 비축유가 지금 바닥이에요. 탱크의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호르무즈가 뚫려가지고 석유가 나오면 공급보다 수요가 급하죠. 그리고 온 나라별로 호르무즈가 또 막힐 수 있으니까 전략 비축유부터 막 돈 생기자마자 사겠죠. 그러면 유가가 80불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80불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가라는 거. 전쟁 끝났으니까 떨어져야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유가는 저는 올라가리라 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전쟁 전에 60불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고 100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80불까지 떨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자리예요. 추가적으로 안 떨어져요. 이거 연말에 105불, 10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EIA라는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석유의 단가를 관리하는 곳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걸 제가 한글화 시킨 건데, 자 보세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기준 105달러 예상한다. 왜? 석유가 지금 시설을 복구해야 되고 석유 기껏 뚫어놨던 시추가 다 막혔고 각 나라별로 전략 비축유 세우려면 돈 더 주고라도 사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2026년도 4분기에 7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80달러 후반대까지는 떨어진대요. 근데 이게 전쟁 전에 60달러였다니까요. 쉽게 안 떨어진다고요. 네, 그 다음 볼게요. 2027년도에는 그나마 정상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의 단가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제 예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서 낸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냥 뉴스 기사를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관련돼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공주들, 뭐 전기, 전력 이런 것들 갔잖아요. 속으시면 안 되겠다. 6월, 7월 달에 전력 수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죠? 날이 덥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시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는 건 유가가 급등하면은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물론 뭐 막 이렇게 작은 종목들 말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S-오일이 있을 거고요. 네, S-오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HD 현대 얘네는 뭐 하는 애인지 아시죠?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물론 2차 전지가 묻어 있습니다만 요 세 종목이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같이 좀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예측치를 본다면 결국엔 6월, 7월 달에 다시 한번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좀 해지성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호르무즈가
단번에 뚫렸다고 해서 유가가 급락은 어제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다. 확률상으로.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전쟁 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앞섰다면 지금은 수요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 그냥 긍정적인 전망, 막연한 긍정적인 전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전달 사항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아침에 어느 회사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런 말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게 꽂혀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야지 이러고 계속 생각하고 왔거든요. 모바, 반, 싸. 요 네 글자가 오늘 아침에 키워드로 꼽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모두 바이오의 반등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래요.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자 코스닥이 밀리고 있어서 바이오도 같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슬금슬금 다 밀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제가 이제 여기 넘어오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데 아니 왜 싸우죠? 안 싸우셔도 돼요. 모바 반싸 안 하셔도 돼요. 예. 좋은 기업이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는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요. 이렇게 관심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냥 관심 없이 저기에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바 반사를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이 DLNC를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 요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자 어제 제가 요거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을 보면서 이거 속지 마셔라. 요거 팔고 반도체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분봉을 보시면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어제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니 멘토님 전쟁이 끝났는데 재건조 이거밖에 안 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됐죠? 뿅 튀죠. 이거 왜 튀는지 아세요? 왜 튀는지 아세요? 여기서 많이 털어냈으니까. 그러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요거를 제가 일봉으로 보자면 이게 참 재밌다니까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했어도 되고요. 여기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했어도 된다고요. 왜? 얘는 재건이랑 원전이 같이 가니까. 그럼 오늘 윗골이 돼 있잖아요. 요거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때요?
지금 유튜브 상담도 올라왔는데 유튜브 상담을 올려주세요. 제가 우연찮게 이걸 또 맞췄네. 제가 보고한 건 아닌데 지금 PD님이 이거 하셔도 된다고. 정말 우연치 않게 딱 지금 올라왔는데 자, 윗꼬리를 맞고 지금 딱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조금 확대해 드릴까요? 자, 윗꼬리가 딱 맞고 이거 제가 딱 이게 그러니까 차트는 이럴 때는 맞아 떨어져요. 윗꼬리 맞는 게 뭐냐?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이 오늘 또 팔고 다 떠나는 거예요. 잘 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질문도 그러네. 그래서 자, 이게 더 위쪽으로 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횡보를 할지 이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보다 난이도가 더 상승했죠. 어젠 제가 100% 올라간다. 이거 기다리셔라. 근데 오늘은 자, 이쪽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자, 이게 참 재밌는 종목이 오늘 저랑 딱 맞아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눌렸죠. 눌리죠. 눌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죠.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거 건설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 자리에서 사라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니까 한 달도 못 기다리죠. 한 달 내내 20일 내내 욕하는 거예요. 좋다며. 갔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이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 매물대가 신기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약간 요게 이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숨이 껄떡껄떡한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약간은 좀 운의 영역으로 봐야죠, 이제는.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 쭉 올라가는 거고. 수급이 애매하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올라가냐 내려가냐 맞춰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저 못 맞춰요. 못 맞추는데 올라가면 수익 보시면 되고요. 내려오면 더 사세요. 간단하죠. 저는 어떠한 예언가도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도 잘 맞추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가 꺼낸 건 뭐냐면 어제 제가 맞췄죠. 어제 말한 대로 제가 올라가죠.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내가 정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분봉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제는 음봉인데 오늘은 양봉인 게 이유가 뭔지 도대체 어떠한 수급이 어떻게 받쳐줬는지 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해서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 기업이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고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냥 간단했어요. 수급이 좋았어요. 이걸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이걸로 그래프로 보여드릴까요? 수급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니까 이제 개인들이 또 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간 쭉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어디예요? 분홍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이 분홍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믿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건설주보다도 얘가 좋았어요. 왜? 얘는 이란이랑 친하니까. 이란에 지금은 사무소가 없는데 이란에 얘네는 출장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재건을 얘기한다? 당연히 대장주는 DLENC입니다. 물론 멘토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삼성 ENA가 더 세잖아요. 얘는 좀 약간 섹터가 다른 거죠. 얘는 플랜트 쪽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 끝나네 뭐네 해서 사놨다가 이제 수익 전환을 했는데 매도할까요? 더 갈까요? 비중 10%시면 이거는 일단 저는 홀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잘난 척을 하려다가 우연치 않게 종목이 좀 겹쳤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은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뭐 생방송의 또 묘미겠죠?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뱅크 네, 8,300원? 네, 네, 100%예요. 100%. 네. 이거 상장 되자마자 들어가셨구나. 네,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이게 뭐가 이렇게 갑자기 확 땡기셨어요?
그냥 네. 단타로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물려버렸어요. 아이고 단타를 근데 왜 100%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빠져나오려고 한 건데 네. 하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네. 50%는 그냥 손해 보고 팔았고 이제 그럼 나머지 50%가 남아 있어요. 지금 50%만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근데 아. 지금 요즘에 계속 네. 쭉 이렇게 올라가길래 이거 상장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떨지 싶어서. 맞아요.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K뱅크가. 네. 네, 저도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질 않았던 종목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을 못 지키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네.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네. 지금 현재 패턴 자체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 자체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네. K뱅크가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괜찮은 건지 아시죠? 네네. 그리고 K뱅크가 주가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얘네가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카카오뱅크보다는 전체적인 덩치나 이런 뭐 고객 수나 이런 건 적은데 K뱅크에서 가장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업비트라고 아세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을 그 하는 거래소인데요. 얘가 K뱅크랑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원화로 다시 바꿔주고 할 때 K뱅크가 이걸 전담마크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더군다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금리 올해 좀 올린다고 하고 있죠. 네.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절반은 좀 뼈아프게 지금 잘 비중 축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는 솔직히 저 모르겠거든요. 네. 예,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점인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짜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7,6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요. 추세는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7,500원 라인에서 7,500원에서 7,300원 라인 있잖아요. 네. 요 자리 오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세요. 네. 예. 저는 K뱅크가 뭐 앞으로 돈을 못 번다 뭐 그런 것보다는 크게 지금 업비트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거 말고는 얘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적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 들어올 때 7,500원에서 한 7,300원짜리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전까지보다는 일단 그 전에 비중 좀 줄여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2월 달에 하나 투자증권을 8,000원에 네, 15%를 했는데 네. 워낙 안 가고 이러니까 삼성증권으로 갈아탈까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지수가 더하면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물을 조금 덜 탈까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한번 네. 이렇게 조금 2월 달에 사셨으면 5월 달에 수익권이시긴 했네요. 네네네.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못 파셨구나, 이거. 예예예. 조금 기다려 볼까요? 이 자리에서? 종목 교체보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종목 조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이제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증권주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 증권주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을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주에서 대장주일까요? 아니면 소대장주일까요? 완전 꼴등 같아요. 꼴등까지는 아닌데
메인 대장주는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아무리 내가 저점 같아도 비중을 안 늘리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증권주는 결국에는 지금 8,000포인트 올라갔고 예수금도 많이 들어오고 ETF도 상장하면서 결국에는 수수료를 되게 많이 얻어가는 게 지금 증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10,000포인트 가고 12,000포인트 가면 증권주들은 당연히 올라오게 돼요. 근데 네, 이번에 올라와서 9,500원, 10,000원 정도 자리 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얘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I.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1만 6천 원에 20%. 사시고 나서 계속 떨어졌겠어요, 이거.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본전까지 올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 한 지는 한 몇십 년 됐는데요. 돈은 생기는 못 벌어봐요. 아이고. 저 이런 분들 있으면 갑자기 정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좀 버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게요.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은 올라올 거예요, 이 종목은. 걱정 안 되시죠, 40, 이제? 네. 예, 40 한 7만 원 이래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못 했는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한 언제쯤 좀 더 해도 될까요? 그 가격대 다시 내려오면 사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50만 원대는 추가 매수하지 말까요? 이미 돌려 세웠거든요. 얘 자체는. 돌려 세웠고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이지는 않죠. 네. 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 SDI랑 LG 엔솔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삼성 SDI의 주가는 어때요? 위치가? 지금 시청자님 사신 위치가 요 정도 높아요. 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높아요. 조금 높죠. 네. 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여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똑같이 월봉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요 자리거든요. 얘는 어때요? 올라간 게 없죠. 네. 네, 물론 SDI는 현재 벤츠라든지 BMW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간 것뿐이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SDI보다는 뒤처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얘는 공장이라든지 캐파가 더 큰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이 LG 엔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SDI는 다시 올라와요, 시청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올라왔을 때 삼성 SDI의 비중을 줄이시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전에서 네. 줄일까요? 네, 본전 근처는 옵니다, 이 종목은. 올라올 거예요, 네. 이 종목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 LG 엔솔 같이 조금 밑에 있는 종목들로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청자님은 이 자리에서 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ST팜,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142,000원, 네, 10%. 어떤 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종목을 굉장히 뜨거운 종목을 잘 잡으셨지만 일단 종목이 꺾였죠. 이게 이제 ST팜이 RNA 쪽 CDMO, 그러니까 RNA 쪽의 유통이라든지 뭐 이쪽을 맡는 거거든요. CDMO 쪽. 그래서 사실은 RNA라고 하는 올릭스 같이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RNA 쪽에 대해서 CDMO, CMO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RNA가 한창 핫할 때 아마 올릭스도 똑같이 주가가 움직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이평선들을 밑에 다 깔고 되게 기분 좋게 올라가죠. 눌려도 다시 올라가고, 눌려도 다시 올라가고,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볼까요? 한번 이 61선을 깨니까 다행히도 201선을 깨지 않은 상태로 반등을 한번 줍니다. 예, 이때 사실은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래서 차트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떨어질 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61선 한번 깼어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깨면 깨나 보다 라고 했는데 201선을 여기서 깨지 않고 분홍색 선을 깨지 않고 반등 줍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냐? 비중 축소. 손절이 아니라. 네, 왜? 201선을 한번 갔다 왔으니까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5일선, 21선이 다 밑에 깔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201선을 또 왕창 깨버리죠. 예, 반등을 줄 때 이제는 예전에는 여기서 밑에 지지를 내줬던 이 초록색 선이 이제는 반등할 때마다 머리를 맞고 떨어지는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이해가 가죠?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중 축소를 내가 이 자리에서 못했다? 그러면 지금 13만 원 이 자리에선 비중 축소 하셔야 돼요. 예, 비중 축소 하셔야 돼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종목이 정말 좋고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왜? 그냥 얘는 고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라고요.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수급이 안 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봉들이 많이 섰죠. 거래량이.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가 빠지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시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비가 많이 오는데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우산이 없이 밖에 나가서 비를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저는 비중 축소 5%라도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도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기술 이 종목이 되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3,000원대, 5,000원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3,000원에서 3만 원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10배. 예, 10배 간 종목을 이 자리에서 따라 사거나 이 자리에서 따라 사고 나서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신고가 영역을 좋아하고 종목의 상승 탄력도가 있는 거를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3,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거 눈을 씻고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셔도 됩니다. 꼭대기에 사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 사도 되고 이 자리에 사도 되는데 한 가지 지켜야 될 거 손절 라인을 무조건 정해야 된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예, 그래서 지금 15,000원이시네요. 3%. 비중 더 실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원전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날 있잖아요.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날 상한가는 가짜 상한가인 거 아시죠?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전 쪽을 보실 거면 아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BHI, DLENC, 뭐 대우건설 뭐 이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굳이 10배 간 종목에서 지금 절반 떨어졌다고 기술적인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런 종목을 사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있는 비중을 오히려 덜어내시고 저는 매도하신 다음에 큰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좀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은 미국 시장은 저렇게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뭐가 올라가는 건가라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주도주를 못 갖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상승률을 100% 즐기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종목 중에 똘똘한 종목들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런 종목도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시장은 조금 더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좀 많이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